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니, 네, 자 오늘 지금 글로벌 핫 이슈로 좀 살펴봤던 네. 것처럼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초가 좀 주목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내일 있을 FOMC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지 또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전문가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인사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또 올라올 것인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정의 깊이가 좀 강했죠.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는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닐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 후강의 지난장 증시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해외 증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해외 간밤에 마감한 증시 전체적인 복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이 장 후반부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 이탈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 퍼라 그러죠. PER에 대해서 좀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다라는 이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세를 통한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투심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내림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이제 상승 반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여전히 국채 금리는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인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공포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다음 달에도 얘기하고 매 분기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들어도 좀 둔해지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그런 것 같아요. 2%대 중반, 2%대 후반 갑니다. 이거 3% 넘어갈 수도 있어요. 3% 갑니다. 너무 많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더 극한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좀 낮은 위치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시장의 조정폭이 컸던 4월 한 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주식을 이제 매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저가 매수세에 따른 반발세가 나타났고 또 이제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소매 판매와 자동차주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주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주가를 반등시켰던 지난 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채 금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매 판매와 함께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외신을 통해 좀 이슈들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좀 여쭤볼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신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더 이상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또 한 번에 할 때 0.5bp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지난해 4분기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의 지금 6, 7개월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공포심, 그에 따른 투심의 위축은 이미 주가에 혹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침체는 진짜 더 극한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사실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의 상승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만약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방향성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식 비중을 담아도 됩니다. 이미 너무 주가의 조정의 폭이 깊었던 종목들 있죠. 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러한 반도체 쪽 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0.5bp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겠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의 폭이 깊어진다? 그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이 조금은 빠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일부 정도는 현금화를 하셨다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네. 대응을 하시는 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이유로 투심의 위축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있을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방향이 좀 결정된 이후에 투자 방향을 좀 같이 가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조정이 많았던 그런 섹터들, 종목들 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IT 관련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에 30억 달러 규모를 좀 투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결국엔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자국 내 기업들을 이렇게 발전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단기적으로는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이라든지 품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가적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좋은 호재성 뉴스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 기업들의 발전이 타 국가 기업들보다 굉장히 빠르고 혹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품질적으로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수직 기어라를 해서 턴키라고 하는데 뭐 제품을 하나 생산함에 있어서 부품들을 뭐 여기저기 막 수입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재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요. 이 미국 기업이 정부 투자를 받아서 그 덩치가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같은 기업들에게는 마냥 호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글로벌 증시 이런 이슈들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 전일장도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장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너무나 잘 선방했다. 잘 선방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마감이 돼서 토요일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저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쉽게 쉬지 못했고 일요일 날도 쉬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조금은 이게 좋은 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처럼 악재 뉴스가 쏟아지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조정의 폭이 조금 적었던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세에 좀 힘을 입어서 굉장히 잘 선방했던 그러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부재는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잔존이 되어 있다.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 중에 기관의 수급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는 개선이 되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좀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 기준으로는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발생이 되는 환차손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지만 좀 강한 반등 혹은 추세를 좀 반전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육계 테마들 있죠. 네. 혹은 비료 테마들, 혹은 사료 테마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어제도 이제 빠르게 움직였었고, 대신에 장 후반부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테마주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는 딱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항공우주와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교통.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베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가장 강한 또 종목이 베셀이라는 기업입니다.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0,000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UAM, 도심항공교통, 사실 저는 너무 먼 미래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들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베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경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본업의 성과도 지금 좋습니다. 기존에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속한 게 베셀이에요. 디스플레이 장비주 본업 자체도 굉장히 좋고 방금 말씀드렸던 UAM 테마와 좀 묶여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위치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저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게 저는 UAM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항공우주 쪽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방산 쪽이 많이 움직였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선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지금 움직였는데 정부 정책 테마 좀 많이 맞물리죠. 우주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의 이제 이 수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LIG 넥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였는데 왜 앞선 UAM보다는 이쪽에 저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UAM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 미래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일단은 제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것을 바로 실적화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너무 이른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은 지금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만약에 해외 수출에 대한 판로를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혹은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가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 이쪽은 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야 됐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폭락을 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지난장 우리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내주셨고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각광을 받았던 섹터로는 유가와 비료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또 눈여겨봐야 했던 섹터는 항공우주와 UAM 테마, 그러면서 종목으로는 배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UAM 테마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유의하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반면에 항공우주와 또 방산 관련주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신규 매수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와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대형주 하나, 소형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형주 안에서는 저는 삼성전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뭐 지수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지금 견고하죠.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여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신성장 모멘텀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안에서 볼 거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더 가지고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반도체 IT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저는 전기전자 쪽, 그 안에서 삼성전기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소형주 안에서는 좀 의외의 테마이긴 한데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심 있게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 좀 맞물리고 있는 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의 심화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 문제를 다루듯이 전 세계 국가가 이 인구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련 테마주들의 시세 분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로투세븐은 1분기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로투세븐이 단순히 영유아 옷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네. 영유아 스킨 케어 제품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전용 화장품을 만드는데 네. 이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실적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제로투세븐을 저는 소형주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주, 소형주 각각 꼽아주셨는데요.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런 전기차 관련한 이런 삼성전기 눈여겨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형주로는 저출산 관련주로 제로투세븐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인구 절벽 심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제로투세븐 1분기 흑자 전환을 할 만큼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투세븐은요, 영유아 전용 화장품을 좀 판매, 생산하는 곳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 내 매출도 좋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이나 포인트 하나 체크해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미국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는 또 휴장도 있고 또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무엇인가 포트의 변화를 주는 전략보다는 관망.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가장 힘든 게 관망일 것 같아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관망하기 힘들고 네.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네. 그냥 바라보는 관망이 가장 힘들 것은 이제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네.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우선은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나서 방향성과 모든 재료들이 노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서 종목들의 변화를 주거나 뭐 주식의 비중을 확대 및 축소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 변화보다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번 한 주만이라도 관망하는 자세 취해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내 증시 전망까지 훑어봤습니다.